2, 1.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닥터 피터팬 김재욱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오신 원장님은 네, 안녕하세요. 민트병원의 난소 박사 김하정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보시면서 저희 피터팬 TV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 구독자시죠? 네, 저도 구독자고 좋아요 늘 누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트병원이라고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말투가 지금 홍해골 대표님 말투 아니었어요? 있었습니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하정 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잠깐 본인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은 네네. 민트병원에서 부인과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난소 전문으로 해가지고 난소암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전에 산업으로 해서 민트병원에서 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유방 네. 그리고 자궁이겠죠. 네. 근데 자궁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에 저희가 팀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벤져스 영화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패러디해서 민벤져스라고 민벤져스에서 출연하셨죠? 네. 민벤져스에서 블랙 섀도우로 출연했었습니다. 아, 네. 네네. 여기 이제 블랙 섀도우 나와 네. 계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엔드 게임이 아니라 엔드 근종이라고 해서 이제 근종 치료의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이런 방송도 찍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제일 고통스러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생리통인데요. 네네. 그 생리통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리통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생리 주기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리통, 그 의학적으로는 월경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한 50%가 경험할 정도로 네. 대부분 여성들이 겪는다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이 생리통 보니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발성, 속발성 가장 흔한 부인과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흔한 증상이죠. 그렇죠. 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제 골반 통증이나 이제 생리통이 심해져서 오시고요. 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경했을 때 생리통이 심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생리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사춘기 여학생의 60에서 90%면은 대부분 이제 사춘기 여학생이 겪게 되는 한 번쯤은 이제 생리통으로 이제 아파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원장님도 학교를 결석하셨어요? 생리통 때문에? 초경 때는 네. 아파서 한번 결석해 본 적도 있고요.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죠. 지금도 외래 이제 생리통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약 처방 받으러 오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또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분들도 한 42% 정도에서는 네, 생리통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극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극심한 정도는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응급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꼭 맞아야지 좋아진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40% 가량 되지요. 네. 네. 딸기 80님, 네. 안녕하세요. 엔티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병원 진료하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환자 진료 많아갖고 힘들었는데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마지막 환자분이 37살 되신 분이셨죠. 네. 생리통이 심하셨던 분 같은데요. 네, 네. 그분은 어떤 경우셨나요? 1년 전에는 이제 생리통이 그냥 이제 조금 있으셨고요. 그 당시에 검사했을 때 이제 자궁성근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제 초기셨어요. 근데 본인이 생리통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셔서 그냥 경과를 봤는데 이제 오늘 거의 1년 반 만에 오셨는데 생리통이 이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 5일 생리기간 내내 아프다고 이제 그 생리통이 갑자기 이제 심해지시니까 본인도 이제 걱정이 되셔서 오셨었죠. 네. 그래요. 검사해 보니까 이제 성근증이 점점 심해졌었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경우인데 네. 생리통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발성 생리통에서 또는 속발성 생리통, 어떤 원인에 의한 생리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생리하고 연관돼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생리전 증후군이죠. 네. 생리전 증후군이 어떤 건가요? 생리 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민해진다거나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식욕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구토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을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데 네.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남편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가까이 있는 분이 이게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그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은 네.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갑자기 뭔가 우울해진다거나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문제인데 더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이제 생리 시기를 보고 내가 생리가 다 돼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하고 가볍게 좀 넘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자각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본인도 자각해야 되고 네. 남자친구나 남편분 꼭 네.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오늘 이게 여성분들만 위한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성분들도 꼭 알아야 되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방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지만 그 아픈 상황을 이제 같이 낼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생리적 증후군이든 생리통이든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을 같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생리통을 좀 나누죠. 생리통은 원발성, 그러니까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원발성 생리통은 그러니까 다른 원인 없이 아프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생리 때에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자궁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통이고요. 속발성 생리통은 뭔가 자궁이나 난소, 그러니까는 골반 쪽에 질환이 있으면서 원인 질환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생리통을 이제 속발성,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생리통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양념게장 쿠폰님, 네. 솔로인데 상대방을 위한 예습인가요? 네, 예습입니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상대방을 위한 이렇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발성 생리통에 대해서 근데 원인도 없는데 왜 아픈 거죠? 근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생리라는 거를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신체의 신비이긴 한데요. 생리 때는 이제 출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이 네. 위험하겠죠. 네. 근데 우리 몸은 알아서 그 출혈이 멈추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리 때 나오면서 생리가 터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자궁이 저절로 이렇게 수축하고 혈류를 감소시키면서 생리가 멈추게끔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긴 한데 통증을 또 유발하기도 해요. 자궁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어들면 뭐랄까 우리 근육 네, 그렇죠? 근육이 네. 뭉치면 통증이 느끼는 것처럼 자궁도 뭉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생리를 멈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쵸, 과정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할 때 내막이 떨어지면서 나오는데 계속 나오면은 이제 출혈이 계속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혈관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자궁 근육에도 허혈성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적응이 되면서 이제 좀씩 나아지겠네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그쵸. 초경 때는 이제 이런 게 처음 겪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통증을 겪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어떤 건가요? 속발성 월경통은? 속발성은 이제 골반에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는 거죠. 질환이 있으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생리 때 좀 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요. 보통은 초경 때는 나타나지 않고 초경 이후 수년이 지난 다음부터 점점 없던 생리통이 생기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생리 때 딱 아픈 게 아니라 생리 전부터 네. 생리 1, 2주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생리가 끝나도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뭔가 질환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원인이 있을까요? 원발성부터 네네네. 볼까요?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초경이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빠르다고 그러죠? 12세 이하. 12세 이하. 네. 12세 이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네. 6학년, 네, 그때부터 하시면 좀 빠르다 볼 수 있고요. 또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자궁이 수축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출산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뭐 생량이 많다거나 생리를 오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흡연 등도 생리통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비만은 참 모든 네. 질병의 원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비만이 있으면 뭐 난소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생리통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궁 네. 근종도 커질 수 있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발성
생리통으로 가겠습니다. 너구리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네, 어느 저 이런- 원장님이실까요? 저가 아니군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네. 스톱 짚었네. 자, 그다음에 속발성 생리통의 발생 요인이 참 많은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자궁 질환, 그다음에 난소 질환, 그리고 골반 질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궁 질환으로는 뭐 자궁 근종이나 네. 성근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난소는 이제 난소 낭종, 난소의 물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골반의 염증이나 뭐 기형, 그리고 골반 내에 뭐 자궁 내의 용종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네. 자궁 근종은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뭐죠? 이게 많이 들어보는 질환인데 네. 자궁 내막증을 설명해 주시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내막이라는 게 생리할 때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기가 착상하는 곳도 자궁 내막인데, 그 자궁 내막 조직이 내막이 아닌 뭐 난소라던가 네. 아니면 자궁 근육층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요. 난소에 가면 자궁 내막종이 되고, 자궁에 바뀌면 자궁 성근증이 되고, 그렇죠. 그런 질환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이 참 어렵기도 하고 신비로운 질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치료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 내막이 이제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인데 그만큼 뭔가 배지 같은, 근데 이게 어디든 잘 심어지더라고요. 네. 제 환자분 중에서도 그 제왕절개하고 나서 생리 때만 되면은 배꼽 옆에 뭐가 자꾸 종개가 만져지는데 아프다고 그러셔서 오셨어요. 자세히 이제 MR 검사해봤더니 내막증이, 자궁 내막이 배 위에 이렇게 피하 지방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리할 때마다 피가 나니까 부었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만져지고 아픈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장을 침범하기도 하죠. 네네, 그렇죠. 장에도, 그러니까 골반에도 내막증이 바뀔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장 표면, 네. 그쪽에도 이제 뭐 이게 붓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생리 주기 때마다 이제 혈이 차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암하고도 관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네, 우리 네.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이 내막이 이렇게 폐 쪽에 가서 심겨져서 네네. 생리할 때마다 객혈이 나오는 경우도 네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내막이라는 데가 정말 원래는 자궁 안에 아기가 자라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심겨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네. 생리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궁 내막증이 네, 되겠죠. 네, 네. 보면은 이제 증상을 좀 먼저 볼까요? 이제 생리통 네. 증상이 좀 다양한데 네네. 주로 어떤 형태로 올 수 있을까요? 생리통이? 우선은 아랫배 쪽. 아랫배가 이제 뭐 쥐어 짜는 듯한 통증, 그리고 기분 나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골반 뒤쪽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생리 때 뭐 구토가 있다거나 뭐 메스꺼움,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장 트러블로 설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리 때 뭐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해서 이제 머리 쪽, 신경 쪽으로도 이제 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게 되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래서 저 환자분들 중에서는 생리통 너무 심해갖고 생리할 때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네. 응급실에 주사 맞고 그렇고 퇴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루에 뭐 열알 이상 네. 진통제 복용해도 통증이 그렇죠. 조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네. 정말 암은도 아닌데 우리 여성분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 혹은 이제 미혼분들, 네. 여성분들이 부인과 가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네. 것도 사실인 네.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폐경이 다 되신 분들도 산부인과 오기는 제일 힘들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 이제 검사 방법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성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대장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네. 보기도 하는데 네. 좀 불편하죠, 많이.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 검사 기법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영상의학과 전문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MRI가 이제 고가이긴 하지만 이제 방법에 따라서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면은 특히 이제 미혼 여성분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환들을 정확하게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네. 환자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진단을 하죠?
우선은 환자분과 이제 뭐 이렇게 환자분의 뭐 아픈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통증의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리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그 형태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진통제 복용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먹으면 좋아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자분과 먼저 이제 그 환자분의 병력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찰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그 통증의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리 주기 때마다. 그렇죠. 네. 근데 명절 때마다 아픈 건 어떻게 되죠? 명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배가 근데 아픈 절대 경우가? 그건 꾀병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명절을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며느리로서 네. 그건 충분히 아플 수 있고 그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인해서도 늘 생리통이 없다가도 스트레스가 심한 달에는 없던 생리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편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남편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월경 때 꾀병이 아니라는 거. 네, 꾀병이 아닙니다. 아닌 게 중요하고 네. 명절 증후군 그쵸. 이렇게까지 표현을 네, 하죠. 네. 명절 때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만 불수의근은 조절 이제 자연스럽게 조절돼야 되는데 네. 그게 언밸런스하게 되면은 네. 통증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꾀병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발성 생리통,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지만 많이 아팠던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이게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네, 경우는 네. 속발성을 생각해봐라. 네네. 그러니까 생리와 함께, 그러니까 평소에 좀 아픈데 생리 때 더욱 심해지는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나 생리통, 그러니까 피임약 같은 게 생리 때 네. 복용하시면 이제 통증이 좀 덜한데 그런 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네. 원발성이 아니라 네, 다른 뭔가 원인, 질환이 있으신 그걸 거죠. 찾아봐라. 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생리가 너무 다른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생리 불순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내가 뭐 원인 모를 불임이 있다거나 하시면 뭔가 질환이 있다고 의심하고 한번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이런 경우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네. 치료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딱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MR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런 영상을 이제 좀 많이 못 보셨겠지만 이게 몸을 옆에서 본 겁니다. 아까 초음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이제 MRI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환자분의 성근증에 대한 예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허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꼬리뼈가 있고 이 하얀 거는 방광입니다. 소변이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고 이쪽이 배입니다. 옆에서 본 거죠. 이게 지금 자궁인데 이 가운데 하얀 선이 자궁의 내막,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막인데 아랫벽 두께랑 윗벽 두께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이 바로 성근증 때문에 부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근증 심한 분들 MR 찍어보면은 이렇게 자궁벽이 많이 헐어서 부어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안에 보면은 하얀 점들이 보여요. 이 하얀 점들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막 성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근종하고는 달리 근종은 살덩어리, 혹인데 성근증은 살이 부어서 헐어서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극심한 생리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난소 쪽에 생긴 자궁 내막증, 그러니까 피가 고이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초콜릿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안에 이제 수술 들어가 보면 안에 초콜릿 같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초콜릿 들어있는 낭종이라고 또 표현하죠. 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진짜 보면 초콜릿 색깔이거든요. 네, 초콜릿 색깔이. 이게 그 정도로 이제 오래된 피가 네. 고여 있는 네. 그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내막증이고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보시면은 엄청 심하시죠. 이게 성근증입니다. 성근증, 근종이 아니라. 네. 보면 이게 자궁 내막이 여기인데 이만큼이 다 부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임신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임신으로 따진다면 임신 5개월. 5개월. 네. 그렇죠. 이게 허리 꺾임 뭐 그쵸. 위까지 이렇게 네, 올라와 올라가는 있으니까 거죠. 네. 거의 골반을 다 채울 정도로 성근증이 심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치료가 어려운데 좀 이따 치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전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전술, 이분은 이제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제가 색전술 전문입니다. 네. 색전술하는 닥터 색닥 피터팬입니다. 깨알 홍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궁 성근증이 죽으면서 자궁을 적출하지 않아도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하이프라고 해서 열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는 것처럼 성근증이 되게 심하죠. 이게 하얀 점들이 박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표현하기는 활화산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활화산 있잖아요. 그리고 휴화산. 화산 가보셨나요? 아니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활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성근증이 그 활성기 때는 이렇게 내막 조직들이 막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상당히 힘드세요. 근데 무슨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폐경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휴화산처럼 마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분은 하이프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하이프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근증을 죽여서 말려버리는 거죠. 휴화산 상태를 만들어서 생리통이나 이런 게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생리통이 심한 분들. 네, 우선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 환자분들이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비약물적 치료 보시면 첫 번째 운동, 아까 흡연이 생리통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하시고 운동하시는 것도 생리통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좀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뭐 커피 워낙 많이 드시긴 네. 하는데 카페인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고 소금도 좀 제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통증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채식도 도움이 되시고요. 근종에도 육식 고기 많이 드시는 게 별로 안 좋죠. 안 네. 좋죠. 예. 근종에서 안 좋은 이유는 이제 결국 여성 호르몬 수치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네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식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채식주의자 분들하고 채식 아닌 분들하고 이게 비교를 연구를 했어요. 네. 했더니 채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간에서 배설돼서 장에서 다시 분리돼서 재흡수가 되거든요. 네. 에스트로겐이 네. 여성 호르몬. 근데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은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그 분리돼서 재흡수가 안 되고 배변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을 재봤더니 네. 변에서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채식 분들한테 훨씬 높다. 그래서 채식하면은 왜 자궁근종이나 여성 호르몬에 영향받는 질환들이 좋냐? 네. 채식하게 되면 섬유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재흡수를 막아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혈중에 여성 호르몬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든가 네. 이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줘서 결국 혈중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니까 근종도 좀 네. 영향을 덜 받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채식을 해야 되나요? 채식만 하기는 좀 힘들죠. 아니, 채식주의자- 육식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그냥 반반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이렇게 살찌지 않으셔서 네네. 관리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몸 관리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운동은 좋습니다. 열심히 네,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비타민 B1이나 이 섭취도 이것도 이제 통증 전달 물질, 아까 프로스타글란딘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통증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낮춰준다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궁의 성격이 근육이다 보니까 자궁이 차가워지면 굉장히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수술할 때도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자궁을 차가운 수건으로 덮어주는데 그러면 수축이 막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통증을 좀 풀어주려면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제 네. 그때 수축을 좀 풀어주면서 통증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여자는 네. 애들 같은 경우에 네. 따뜻하게 하고 네. 남자애들은 차갑게 해라. 차갑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차갑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그것도 또 왜냐면 이제 남자는 고환이 죄송합니다. 이게 음낭, 네네. 음낭이 이제 몸 바깥에 있죠. 몸 바깥에 있는 이유는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더 늘어져서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고 추우면은 붙여서 온도를 높이게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한 3도 정도 낮거든요. 신부 온도보다. 차가워야지 정자가 더 건강하고 잘 생성됩니다. 네네. 그래서 남자는 차갑게,
여성분들은 여자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아.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예, 이제 치료.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통증이 보통은 뭐 80% 정도 다 좋아지시고요. 그 이외에도 경구 피임약이라던가 아까 계속 나왔던 미레나, 자궁내 장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음. 비약물적 치료, 네, 약물 치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고. 네, 그 네. 다음에는 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다시 한번 네.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이제 보시면 정리해 보면 이제 원발성 이렇게 시작 시기를 봤을 때 원발성 생리통은 제 초경 이후에 한 1년 정도까지 심하고요.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은 생리 이후 한 3년이 지난 뒤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이제 원발성은 보통 3일 이내에 다 좋아지시고요. 속발성은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나타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뭐 다 비슷하신데 그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성근증, 그다음 근종 같은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이전에 내가 골반염을 앓았다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속발성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로 소염제나 피임약을 복용하실 수 있고요. 속발성은 이제 원인 질환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네.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네, 많으세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혼자 꿍꿍 앓고 계시거나 그냥 그러면서 약만 복용하시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꼭 네, 병원에 오셔서 그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꼭 병원에 오셔서 한번 꼭 진찰 받아보세요.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네. 어디 가시나요? 아니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어디 가진 같이 않습니다. 사시는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설 인사 한번. 네, 곧 명절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고 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